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97년도 외환위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충격으로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작용을 하고 재벌 기업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위기가 시작되는 국면이고, 이게 하반기 대응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골병 드는 방식으로 간다. 이번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골병 드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재벌 기업이나 부자들은 안 당한다는 거. 외회라는 거. 외환위기 때도 부자들은 신났죠, 오히려요. 근데 재벌 기업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은행들 섞고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재벌들은 타격 안 봅니다. 누가 보냐? 중산층과 일반 국민들이 주로 피해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원인의 인플레이션이 제가 뭐랬어요? 새로운 처음형이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요. 무역 적자가 어디서 생겼다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생겼다 했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랬었어요? 패권주의 충돌이라 했잖아요. 패권주의 충돌은 쉽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절대 패권을 갖고 있다면 왜 전쟁이 장기화됩니까? 벌써 미국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앉아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지금 그러니까 뭐 3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선을 지금 민주당원들이 반대할 정도로 재선에 출마하는 것을요. 예? 교체하기를 바라고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끝낼 수 있으면 왜 안 끝내겠습니까? 예? 왜 안 끝내겠냐고요. 근데 러시아하고 이런데 중국하고 중국에는 타격을 입힐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중국 팬들은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댓글에다가. 예? 지금 현실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팩트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과거 20세기처럼 절대 패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충격이, 소위 인플레이션 충격이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장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외환보유고가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외환위기 때문에 더. 지금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냐면 가계부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지금 굉장히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보유 악화되고 환율이 불안정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어디 보이냐고요. 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예? 이게 보이냐고요. 제가 이걸 정리한 거 그리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원인은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라 이거예요. 이게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실패에서 생긴 거고,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죠. 그런데 새로운 처음형인 거야. 해결을 못하잖아, 이거는요. 산업문명 속에 이 찌들어져 있는 인간들이 이걸 해결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패권주의 갈등은 뭐예요? 국가들 간의 협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처음형 충격인 거예요. 예? 새로운 처음형.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생긴 게 뭡니까? 이게 이번에 인플레이션 생긴 게 바로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백신식 처방이라는 거예요. 왜 백신식 처방이냐? 백신 개발을 가지고 팬데믹을 우리가 해결을 못 보고 있잖아요. 상당한 비용을 수반을 했죠. 백신 개발될 때까지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시간도 소요됐고요. 예? 2년 넘게 걸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도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cheap money, 소위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났다. 이걸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9년 말 팬데믹 바로 직전이죠.
이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통화량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약 700조가 증가했습니다. 700조가. 엄청난 돈이죠. 1인당 국민으로 보게 되면은 한 5천만 명을 뚝 잘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죠. 1인당. 여러분들 지난 2년 사이에 내가 내 주머니에 1,500만 원이 더 거쳐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700조 원 중에서 한 147조 원, 한 150조 정도만이 실물 경제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그러면 한 550조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요.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 간 거죠. 네?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면 부동산으로 많이 갔어요. 부동산으로. 미국은 여러분들 기업 가치가 주택 가치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로 돈이 있으면은 주식에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도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주택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더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700조 중에서 한 150조만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이 700조 풀린 돈 중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700조 중에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지난 2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증가한 통화량이 700조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통화량 말고. 전체 통화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10조입니다. 근데 지난 2년 사이에 한 700조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예? 그 중에 한 150조만이 실물 경제로 갔다 얘기입니다. 예? 그걸로 만들어낸 물가 상승은요. 계산해 보면은요. 그걸로 만들어낸 물가 상승은 물가 관리 수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바로 뭐냐? 패권주의 충돌로 생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는데 어느 돈이 회수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풀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자산시장으로 간 거나 부동산, 주식으로 간 돈이 회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0.5% 올린 게 2014년 수준이거든요. 예? 금리가 이제. 그러면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회수를 하게 되면 어느 돈이 회수가 되겠어요? 주식, 부동산 이런 코인으로 간 돈이죠. 그럼 그쪽이 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글로벌 전체 자산 가격 조정이 생긴 게 바로 그거예요. 올 초부터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게 가기 시작한 게. 예?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거기다 금리가 오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요?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이자 비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8월달부터 금리 올려가지고 가계 이자 비용이 22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예? 22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이자 비용만. 예? 그러면은 이게 증가하게 되 그만큼 증가한 만큼 가처분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은 뒤늦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뭡니까? 이 현금화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동산은요. 주식은 쉽게 값싸게라도 팔 수가 있잖아요. 현금화하기 쉽잖아요. 부동산은 거래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실종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 올라서 실질 소득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들, 외환위기 터졌을 때도 그 당시도 주택가격이 떨어졌었잖아요. 주가도 떨어졌었잖아요. 외환위기 때도. 예? 기억들 아시죠? 단지 그 당시에는 단기에 굉장히 강하게 충격이 온 거라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데 이건 장기화된다 이거예요. 문제는요. 오래 간다 이거예요. 골병이 들어가는 거죠. 골병 들어가죠. 뭐 이게 외환위기 내용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했잖아요. 외환위기에 그러니까는 내용이 다른 것뿐이다. 위기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다. 거기다가 이미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면서 달러 자금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경기 침체되고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되고 그러면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들부터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보고 부도나는 중소기업들 많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대기업들은요, 대출금 많이 그러니까 이 관리를 했어요. 중소기업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게 안 됐죠. 자영업자들도 이미 9월달 되게 되면 이미 이제 대출 연장도 이제 끝나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데 정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장 전체 상황은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막 이제 이 뭡니까요? 가계가 막 체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뭐냐면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출도 안 되니까 기업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안 좋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투자 전망이 약화되고 경기도 그러니까 가계는 소비를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결국은 그러니까는 시장이 힘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해야 될 일은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앉았습니까?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법인세이나, 예? 종부세이나, 양도소득세이나, 종부세이나, 예? 근데 주식 그러니까는 뭐 양도소득세이나.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이 가처분서 줄고 이 실질서 줄어드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련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 소위 부자 챙기기로 거기다 달러 유출까지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뭐하는 이 정부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저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보면 대통령이 뭐냐면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마땅한 적이 없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지율 연연 안 하겠다.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으니까. 예?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으니까. 예? 그럼 이렇게 위기일 때는요, 우리 팬데믹 때 이미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정부가 먼저 무슨 사인을 보냈습니까?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국민들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자발적인 막 협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확산되고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이럴 때. 그래서 K방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리더십, 그 다음에 방역진들의,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력, 이게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는 이 경기 추락을 방어했고, OECD 국가 중에서, 예? 가장 경기 회복이 빨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위기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좀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각자 도생하라고 사실 신호를 보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각자 도생. 예? 방역 대책에서도 이 감염된 분들 격리대사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를 못 얻었어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신뢰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근데 쉽게 끝날 지금 상황이냐고요, 이게요. 예? 유가가 지금 이렇게 좀 90달러대로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건데, 예? 지금 푸틴은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거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유가 석유사를 내 대신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거. 러시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했다가는, 에너지 참국을 빚을 각오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요.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유가가 그러니까는, 예? 300달러 되니까 200달러, 200달러 될 겁니까? 300달러 됩니까? 폭등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아있고.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 제재가 이게 끝날 겁니까? 안 끝나잖아요. 내년에 끝날 겁니까? 안 끝나요, 이거요. 그렇죠? 패권주의 충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무역적자,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외환보유액 감소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고, 네? 그러면 환율 상승, 이건 불가피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환율 방어하다가 외환보유액 또 더 감소하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가 자꾸만 추락하면서 자꾸만 자금이 유출되고, 이 악순환고리가 지금, 예? 악순환고리가 정부가 만들어낸 이 무책임과 무능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한국에 대한 신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다스베이드나 뉴스공장에서 소개한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CDS라고 있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로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죠.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만기 5년짜리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채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한 사람이 그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이걸 못 갚는 거 아니잖아. 못 갚는 거잖아요. 채권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 상품이 바로 CDS라는 겁니다. CDS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20bp, 즉 1bp가 0.01%니까 100분의 1%니까는 0.2% 정도로 이게 거의 그러니까 선진국가들 수준. 일본 작년 8월 달에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그러니까 추월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56bp, 최근에 56bp, 50b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50bp가 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프랑스, 홍콩, 호주, 일본, 캐나다보다 앞서 있었어요. 우리가 더 나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한 20bp 있던 게 저 그린 색깔로 있던 게 쫙 올라가고 빠르게 아주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는 이 부도 가능성을 아까 앞에서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굉장히 높게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봐보세요. 2019년부터 쭉 보게 되면 팬데믹 2020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했을 때 주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잠깐 빼놓고는 그때가 49.42일이었어요. 50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는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 빠질 때였었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 더 높아졌다니까요, 지금요. 한국의 부도 가능성을 시장에서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봐보세요.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저 맨 밑에 보면 18.559였었어요. 지금 56이니까, 50이 넘었으니까요. 작년 8월 달에 봐보세요. 일본보다도 더 낮았었잖아요. 17.64. 예? 일본이 17.80. 그래서 일본을 앞질렀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한국이 지난해 올해 1월 달까지도 이랬던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요. 지금 몇 달 사이에. 예?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고요. 예?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뭡니까? 오히려 지금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패권주의 충돌에 생긴 건데 패권주의 충돌의 본 게임인 미중 갈등에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제가 그래서 과거에 한반도를 동북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한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인도 쪽에서 아세안 쪽에서 아닙니다. 그쪽은 뭐냐면 아세안은 아세안 이익을 위해서, 인도는 인도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한편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쪽에서는 충돌 안 일어나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일본이 미국 편 들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거 되게 행동대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대만하고 충돌이 벌어질 때 거기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미군만이 아니라 한국군과 일본군이 같이 합세해서.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냐면 달러 사재기 하고 있고, 달러를 그러니까 더군다나 해외로 유출하는데 불편한 것들 다 제거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만, 대다수 일반 보통 국민들만, 제가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저거인 거예요. 고난의 행군. 예? 내년에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내후년에? 저는 이건 과거의 예안이기는 일시적인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충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응을 이걸 완전히 국면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요,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내년에도 갈 거고. 그럼 이제 골병 들어가는 거죠. 골병 들어가면서, 예? 골병 들어가면서 체력도 고갈돼 갈 거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재벌들과 부자들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재벌들과 부자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예? 보통 국민들이 참 힘든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게 무슨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의 행군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러시아 푸틴 체제 와해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국과 가치동맹이 패배를 인정할 것 같아요? 결과는 뭡니까? 현 상황 유지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현재의 고통은요, 탈세계화. 포장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탈세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인 파편화, 지경학적인 지오 이코노믹 프래그멘테이션이죠. 지경학적인 파편화. 이게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패권주의 포기 없는 한 탈세계화 충격, 지금 뭐냐면 생태계 와해형 충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인플레가 지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플레가 지속되면은 미국은 달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달러를 회수해야 되니까.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동안에 미국은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달러의 힘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왜 미국에 대해서 몰빵을 해야 되냐고요. 예? 왜 미국 안보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켜야 되냐고요. 예? 브라질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러시아의 석유를 사겠다고 그랬죠. 이 극우주의 성향이 있는 대통령인 브라질의 소나운가 누군가, 그렇죠? 왜? 거기서 그냥 물가 때문에 죽겠다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브라질 국민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안보보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단기간 내에 끝나질 수 있는 문제 같냐고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목표치만큼 떨어진다면요, 그거는 또 다른 지옥입니다. 엄청난 경제가 그러니까는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잡은 대신에 경제가 그렇게 붕괴된 다음에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인플레를 잡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플레를 잡은 거냐고요, 도대체가. 인플레 잡는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가요. 예? 경제가 붕괴시켜 놓고 나서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단기 게임이 아니다. 왜?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건데, 패권주의 충돌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이 패권주의를 포기할 것 같냐고요, 미국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네,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럴 것 같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후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해법을 알잖아요. 바이러스 해법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법을 실천을 못 하잖아요. 기후위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탈산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예? 산업문명에 찌들어온 인간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팬데믹은 모든 세계 전체 인류에 그러니까 다 고통을 줬지만은 그 고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거죠. 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요. 예? 대한민국 국민보다 미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그리고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냐면은 미국말 안 듣고 어떻게 살아? 미국말 듣다가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뻐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도 장시간 됐네요. 제가요. 좀 걸렸었는데. 그래서, 외아리기를 와 관련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97년도 외아리기는 그냥, 이 무역수지가 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적자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무식한 엘리트들이 그러니까는 금융시장과 이제 외환을 그러니까는 외국 돈이 쉽게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쉽게 열어버리는 바람에 열면서 이 화를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요인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역 흑자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예? 무역 흑자로 환율이 올라가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국면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은 굉장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작이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이제 시작이에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왜 그렇습니까? 환율 변수가 또 있어. 미국은 환율 변수 없잖아요. 예? 유가 가격만 오른 거지만은 달러가 강세니까 거기는. 예? 우리나라는 환율이 한국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골병드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를 들면 차이점을 제가 다시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지금 딱 12시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도 있고 내일도 하루 종일 일정이 좀 빡빡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